병원의 오늘은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봉생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김원묵 기념 봉생병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김원묵이라는 이 병원을 만든 분의 성함을 대한민국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역사성을 가져가겠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봉생병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설립자 김원묵 박사의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인품과 참다운 인술로 봉생 이념을 이끌어온 김원묵 박사. 봉생을 넘어 대한민국 신경의학계를 태동시킨 그의 신념은 40년이 지난 오늘도 이곳에서 생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봉생, 생명을 섬긴다는 이 원어는 김원묵 박사의 친조부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시대 당시 조부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기업할 수 있는 한지의사 자격으로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의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봉생의원이었습니다. 평양 광성중학교를 졸업한 김원묵 박사는 졸업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평양의전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평양도립병원에서 본격적인 의사의 길을 가게 되면서 당시 외과 과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를 스승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훗날 김원묵 박사가 펼치게 될 인술의 자양분이 되주었습니다. 손주, 친손자, 외손자 우리 둘만 이제 불러놓고 이제 그때의 격려의 말씀도 들었고 그리 했는데 그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가 가족들 아무도 몰래 결국 가족들이 알아도 소문이 나갈 것 같으니까 이후 남한의 의사자격 국가고시에 합격한 김원묵 박사는 석순의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석순의 여사의 동생이었던 석신덕 여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하면서 가족이 되는 평생의 인연도 맺게 됐습니다. 이 만남 덕에 1949년 9월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봉생소아과를 개업합니다. 조부께서 시작한 가업을 비록 타지에서나마 봉생의 이름으로 이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소격동에서의 시작은 전쟁으로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나고 군의관으로서 춘천 야전병원에서 중환자를 진료하던 어느 날 김원묵 박사는 고종사촌과 조우하게 됩니다. 만나서야 형님은 안 우셨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그래서 형님은 속으로 울으셨겠죠. 그러나 동생 앞에서 또 군복이고 옆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가워만 해주시되 호롤단신으로 평양을 탈출한 이후 혈육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군의관들이 야간 개업을 허용을 했어요. 김원묵 박사도 춘천 야전병원 시절부터 야간 병원을 열어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육군병원에서 밤에는 야간 병원으로 밤낮 없는 진료가 계속됐지만 김원묵 박사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환자를 세밀하게 진찰하시고 검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셨기 때문에 소위 오진율이 적고 또 실수하는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명의라는 소문이 차츰 번져가지고 부산, 경남, 경북은 말할 것 없고 멀리 호남이나 서울이나 또는 강원도에서까지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김원묵 박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신경외과 학회를 만든 한 8분 정도 되는 우리나라 신경외과의 태두의 한 사람입니다. 김 박사님이 수술을 전역 우리 한국 전역에 걸쳐서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하고 이름도 나고 김원묵 박사님 가면 모를 분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신경외과의 개척자로 독보적인 의술로 정평이 난 명의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김원묵 박사의 헌신과 열정은 봉생이 도약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부산 제3육군병원에서의 병원장 취임사를 통해 과묵하고 신중했던 그가 의술로 실천하고자 했던 신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건강을 잃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은 돈이나 명예도 결코 구해주지 못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병원의 모든 일을 환자 제일주의로 하고 불구가 된 환자가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단순히 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받는 마음까지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막 나오는 거예요. 화재 사건이. 아무래도 김 박사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믿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말할 수 없지요. 김원묵 박사는 1974년 11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환자들이 누워있는 곳을 이제 쭉 다 서치를 했죠. 현장도 가니까 현장 엉망진창이고. 이제 그 각 병원을 찾아갔는데, 오후 한 4-5시쯤 되니까 이제 절망인 거예요. 보고도 물론 병원의 리스트에 없을 뿐만 아니고,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봉생을 지키려 했던 김원묵 박사의 뜻이었을까요? 사고 2달 전 김원묵 박사는 약혼 상태였던 딸과 사위의 혼인신고를 미리 해두었던 것입니다.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한 달 전에 혼인신고를 해줌으로써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법적으로 사위니까 내가 모든 정권을 장인 어르신이 나한테 준 거예요, 그게. 그게 뻔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 잘 부탁한다. 내 무남동 외딸 닥터정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병원 잘 부탁한다. 이 3가지 말고 나한테 뭐 부탁하겠어요, 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약속을
나 횟약속도 안 해. 그냥 제사 지내면, 그러니까 장례 지내면서 내가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돌아가실 순간에 내가 옆에 있었으면 나한테 뭘 부탁했을까? 그런 생각 들대. 그때 5일장 했거든. 미국에서 내 집사람 와야 되니까. 그때 그 3가지였어요. 그 내가 3가지 다 지켰어. 김원목 박사의 타계로 봉생병원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미망인인 석신덕 여사는 남편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봉생병원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언제나 남편의 곁에서 병원의 크고 작은 살림과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아내 석신덕 여사. 일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그녀의 헌신에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김원목 박사의 봉생에 대한 자랑스러움만이 그녀의 힘이었습니다. 엄격한 경영자로서,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직원들을 이끌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섰던 석신덕 회장. 밤중에 이렇게 근무 마치고 나가게 되면은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악수하듯이 이렇게 쥐어주시는데 보면은 돈 5,000원짜리 지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돈이 그거 한 것보다는 네가 수고한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는 부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6층에 그 당시 건물 6층에 이제 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24시간을 병원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정신적인 지주로 계셨다고 할까. 미처 다 꽃피우지 못한 김원목 박사의 신념. 미국에서 돌아와 6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정의화 원장은 그 신념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원목 기념봉생병원으로 원호를 변경합니다. 장모님이 닥터정 무슨 놈 병원의 이름이 그렇게 기냐, 그래 환자가 부르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공식적인 이름이 그렇고 모든 서류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봉생병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추진력과 패기로 지역 의료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도약의 시기를 맞습니다. 열 개의 병상도 채 못 되는 규모로 문을 연 봉생의원이 현재는 450여 병상, 21개 진료과의 김원목 기념봉생병원과 260여 병상, 17개 진료과의 동네 봉생병원으로 성장하여 2개의 병원에서 100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환자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봉생 이념이 병원의 오늘을 지켜나가는 바탕임을 봉생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봉생병원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장과 발전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이유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참 의료인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온 김원목 박사. 그는 사상가는 아니었으되 어떤 사상가보다 투철하게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가 남긴 봉생의 신념은 40년의 시간을 넘어와 봉생인들 속에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